지금 운전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얘기 모르시면 올해도 그냥 10만 원 날리는 겁니다. 1종이든 2종이든 상관없고요. 운전 많이 하시는 분이든 장롱면허든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걸 안 하면 손해인데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시니어 생활제도만 상담해온 생활안전상담가 강재훈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면허 하나로 돈 지키고 혜택 챙기는 방법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 운전 조심히 하신 분들이 작은 과태료 몇 번 때문에 면허 정지 받으실까봐 밤잠 설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누군가는 벌점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깎아놓고 누군가는 아무 대비 없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게 다 정보의 차이입니다. 더 황당한 건 입원하거나 아파서 몇 달 운전 못하는 동안에도 보험료를 고스란히 내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차는 집 앞에 세워져 있는데 매달 보험료는 빠져나가는 거죠. 이것도 한 번만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냥 손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정부에서 차를 덜 타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조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걸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전 안 해도 벌점 깎을 수 있는 방법. 둘째, 차 덜 타면 현금 받는 방법. 셋째, 입원하거나 장기간 운전 못할 때 보험료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면허는 지켜지고 불안은 줄고 돈은 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걸 챙겨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이 내용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달에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영희 님이셨는데요. 40년 넘게 무사고 운전하셨대요. 그런데 작년에 주차 위반 2번, 신호 위반 1번으로 벌점이 30점 쌓였습니다. 면허 정지까지 10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 평생 사고 1번 안 냈는데 이제 운전 못하는 겁니까?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신청 도와드렸습니다. 3년치 벌점 30점을 한 번에 깎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냐고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 한 분은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동수 님이셨습니다. 작년 겨울에 낙상사고로 3개월 입원하셨대요. 퇴원하고 나서 보니까 입원한 석 달 동안 자동차 보험료가 27만 원 빠져나갔더래요. 차는 집 앞에 세워만 놨는데 말이죠. 그분이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진작 말씀하셨으면 환급해 드렸을 텐데 이미 지난 건 어렵다는 답변만 들으셨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 계실 겁니다. 벌점 쌓여서 불안하신 분, 입원하셨다가 보험료 그냥 내신 분, 차 덜 타는데 현금 혜택 모르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상세히 말씀드리냐면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요. 둘째,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뭔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셋째,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알아야 실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중간에 끊으시면 절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면허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이런 정보 몰라서 손해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보는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 정부에서 좋은 제도 만들어놔도 홍보를 안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셔도 그게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나도 몰랐는데 도움됐다 이런 댓글 하나가 다른 분들한테는 신호가 되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이게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하시면 벌점 10점을 마일리지로 쌓아줍니다.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벌점 받았을 때 깎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이든 2종 보통이든 상관없고요.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운전 많이 하시는 분도 되고 장롱 면허도 됩니다. 오히려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해요. 위반할 일이 없으니까 매년 자동으로 10점씩 쌓이거든요.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 한 장 작성하고 신분증 확인하면 끝이에요. 5분도 안 걸립니다. 신청하고 나면 1년 후에 자동으로 10점이 쌓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위반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 받으셨다고 칩시다. 그래도 올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하시면 또 10점 쌓여요. 이걸 모르고 나는 이미 벌점 있으니까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일리지는 최대 30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하시면 30점 쌓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벌점 받아도 한 번에 30점까지 깎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보험인지 아십니까? 면허 정지가 40점부터거든요. 30점 쌓아두시면 거의 면허 정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5세 이철수님인데요. 이분은 3년 전부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해서 30점 쌓아두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번에 벌점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니고요.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 동시에 적발되셔서 벌점이 한꺼번에 25점 나왔대요. 보통 같으면 면허 정지 직전까지 가는 건데 이분은 마일리지 30점으로 깎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0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3년 전에 선생님 말 듣고 신청해둔 게 이렇게 도움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신청 안 해두셨으면 면허 정지까지 15점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라 매년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셋째, 중간에 벌점 받으면 그 해는 마일리지 안 쌓입니다. 그래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자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18%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8명만 신청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82명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혜택입니다. 이건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제도인데요. 차를 예전보다 덜 타면 그 실적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주행거리를 이전 대비 4,000km 이상 줄이시면 최대 10만원 받으실 수 있어요. 2,000km 줄이시면 5만원, 1,000km 줄이시면 3만원입니다. 차종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면 됩니다. 다만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제외되고요. 서울 등록 차량도 현재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같으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놓치시면 1년 기다리셔야 해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사진 2장입니다. 계기판 사진하고 자동차 등록증 사진이요. 계기판 사진은 현재 주행거리가 보이게 찍으시면 되고요.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번호하고 소유주 이름 나오게 찍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받으신 분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최순자님인데요. 작년에 코로나 걸리셔서 몇 달 집에만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를 덜 타게 되셨고요. 연말에 보니까 주행거리가 전년 대비 5,000km 줄었더래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신청하셔서 10만원 받으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어차피 차 덜 탔는데 그냥 지나갈 뻔했다가 신청해서 용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1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죠. 요즘 물가에 밥 몇 끼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주행거리 확인을 2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청할 때 1번, 1년 후에 또 1번이요. 그래야 전후 비교가 되거든요. 중간에 계기판 사진 안 찍어 두시면 나중에 증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를 여러 대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대만 신청할 수 있어요. 모든 차 합쳐서 주행거리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대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입원하거나 장기간 운전 못할 때 보험료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차를 운행하는 기간만큼만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입원하거나 해외 나가셔도 그냥 보험료 계속 내십니다. 보험사에 운행 중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입원 증명서나 출국 증명서 제출하시고요. 운행 안 한 기간만큼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개월 입원하셨으면 3개월치 보험료가 환급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입원하신 직후에 바로 신청하셔야 해요. 퇴원하고 나서 신청하시면 이미 지난 기간은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시자마자 가족분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운행 중지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1세 정미경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작년에 무릎 수술하셔서 4개월 입원하셨는데요. 수술 다음 날 아드님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운행 중지 신청했대요. 4개월 후에 퇴원하시고 다시 운행 재개 신청하셨고요. 그래서 4개월치 보험료 36만원 환급받으셨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알아서 해줘서 다행이지 나는 몰랐으면 그냥 냈을 것 같다고요. 36만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영양제도 사드셨대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요. 운행 중지 기간에도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차를 안 탔으니까 위반할 일도 없고요. 그 기간도 무사고 무위반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아끼고 마일리지도 쌓고 일석이조인 거죠. 보험사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 고객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가 기본이고요.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받으시면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교육 들으실 수 있어요. 2시간짜리 교육인데요.
이거 이수증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료 5에서 7% 할인해 줍니다.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들으시면 되고요. 할인은 그 다음 해 보험 갱신할 때 적용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김영호님은 이 교육 3년째 들으신대요. 매년 보험료 12만 원씩 아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이면 36만 원입니다. 이 시간 교육 듣고 이 정도 아끼는 거면 나쁘지 않죠. 게다가 교육 내용도 유익하대요. 고령 운전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사항들, 최근 바뀐 교통법규 같은 거 알려준다고 합니다. 둘째,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하시면 유류비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 카풀이나 차량 공유 앱들 많잖아요. 같은 방향 가시는 분들끼리 차 함께 타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유류비 보조받고 타시는 분은 택시보다 싸게 이동하고요. 특히 시골 지역은 대중교통 불편하시니까 이런 서비스가 도움 많이 됩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0세 박철민님은 매주 광주까지 병원 다니시는데요. 카풀 서비스 이용해서 왕복 유류비 절반 아끼신대요. 혼자 가시면 기름값 3만 원 드는데 카풀하면 1만 5천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 차이예요. 셋째, 차량 정기 점검 받으시면 연비 좋아져서 기름값 아낍니다. 엔진오일 제때 갈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고 에어필터 청소하시는 것만으로도 연비가 10에서 15% 좋아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보면요. 정기 점검 안 받는 차량은 평균적으로 연간 연료비가 20만 원 더 나온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3세 이영자님은 3개월마다 정비소 가셔서 기본 점검 받으신대요. 비용은 한 번에 5만 원 정도 드는데 연비가 좋아져서 1년 기준으로는 오히려 15만 원 이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차량 수명도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이득이죠. 넷째, 주유 할인카드 활용하시면 리터당 100원에서 150원 할인받습니다. 요즘 주유소마다 제휴 카드 많잖아요. 본인이 자주 가시는 주유소 제휴 카드 하나 만들어 두시면 매번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기름 10만 원 넣으신다고 치면 할인받으면 8만 5천 원이면 됩니다. 1년이면 18만 원 차이예요. 울산에 사시는 67세 최동철님은 주유카드 2개 쓰신대요. A 주유소 갈 때는 어카드, B 주유소 갈 때는 P카드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최대 할인 받으신다고 합니다. 귀찮을 것 같지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래요. 다섯째, 차량 경량화 하시면 연비 올라갑니다.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 싣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요. 무게 10kg만 줄여도 연비가 1에서 2% 좋아져요. 골프채, 낚시도구, 캠핑 장비 같은 거 안 쓸 때는 집에 두시고요. 필요할 때만 싣고 다니시면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한명숙님은 트렁크 정리하고 나서 연비가 눈에 띄게 좋아졌대요. 전에는 리터당 10km 나왔는데 지금은 11km 나온다고 합니다. 10% 개선된 거죠. 여섯째, 경제 속도 지키시면 기름값 30%까지 아낍니다. 고속도로는 시속 90에서 100km, 일반 도로는 60에서 70km가 가장 연비 좋은 속도예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안 하시고 부드럽게 운전하시는 것만으로도 연비가 크게 좋아집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2세 정상우님은 경제 속도 지키기 시작하고 나서 한 달 기름값이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었대요. 1년이면 60만 원 차이입니다. 급한 마음 좀 내려놓고 여유 있게 운전하니까 사고 위험도 줄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래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는 차가 오래됐는데 이런 거 해도 효과 있나요?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차일수록 정기 점검하고 경제 속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신차는 어차피 연비 좋지만 오래된 차는 관리 안 하면 연비가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운전 거의 안 하는데 굳이 이런 거 신경 써야 하나요? 네, 쓰셔야 합니다. 운전 안 하시는 분일수록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필수예요.
위반할 일 없으니까 매년 자동으로 10점씩 쌓이거든요. 그리고 탄소 중립 포인트도 주행거리 줄이는 게 조건이니까 오히려 유리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는 그냥 신분증이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시면 보호장치가 되고 현금 혜택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첫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셔서 벌점 쌓기 전에 미리 보험 만들어 두세요. 1년에 10점, 최대 30점까지 쌓을 수 있고요. 나중에 벌점 받았을 때 한 번에 깎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둘째,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혜택 신청하셔서 차 덜 탄 만큼 현금으로 받으세요.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일정 놓치지 마시고요. 주행거리 4,000km 줄이시면 최대 1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입원하거나 장기간 운전 못하시면 보험사에 바로 운행 중지 신청하세요. 운전 안 한 기간만큼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고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입원 직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넷째, 만 65세 이상이시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들으셔서 보험료 5에서 7% 할인받으세요. 1년에 2시간 교육 한 번만 들으시면 되고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다섯째, 차량 정기점검, 주유 할인카드, 경제속도 지키기 같은 기본만 실천하셔도 연간 50만 원 이상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큰 전략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벌점은 쌓이고 면허 정지 불안에 시달리고 현금 혜택은 놓치고 이번에도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기름값은 더 나갑니다. 1년이면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손해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만 챙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벌점은 미리 깎아두고 면허는 안전하게 지키고 현금 혜택 10만 원 받고 보험료 아끼고 기름값도 줄어듭니다. 1년이면 최소 50만 원에서 80만 원 이득입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청 안 돼 있으면 지금 바로 하시고요. 둘째, 달력에 2월 표시해 두세요. 탄소 중립 포인트 신청 기간 놓치지 않으려고요. 셋째, 본인 자동차 보험증권 꺼내서 보험사 전화번호 확인해 두세요. 혹시 입원하시게 되면 바로 연락하셔야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중에서 어르신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만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갱신기간, 적성검사, 인지능력 검사 같은 거요. 이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내용 도움 되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도 몰랐는데 바로 신청했다.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 이런 댓글이 다른 분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면허 있으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한테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보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